검사 결과 B형 간염이 사라졌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양성 반응이 음성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B형 간염은 평생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었던가? 스승님과 이틀째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튿날 나는 이른 아침부터 양 선생님의 진료소에 도착했다. 스승님은 아직 식사 중이었지만 환자들은 이미 줄을 길게 늘어섰다. 모두들 알고 있듯이 양 스승님은 아침 7시 정각에 정확하게 진료를 시작한다. 양 선생님의 진료소는 시골 마을에 간판도 없었지만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중국 속담의 술 향기는 깊은 골목에서도 난다는 말이 있다. 훌륭한 한의사는 마치 오래된 술 항아리와 같아서 간판을 걸지 않아도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 모두가 찾아온다. 나는 진료소 양쪽에 우뚝 솟은 소나무와 삼나무, 남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큰 유칼립투스 나무, 그리고 스승님이 진료소 밖에 심어놓은 수많은 용한 나무들을 보았다. 진료소 앞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는 큰 연못이 있었고 사방은 산으로 둘러싸여 물이 휘돌아 흐르고 있었다. 알고 보니 이 오래된 마을은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곳으로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남방 마을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하면 사람들은 근심이 훨씬 줄고 행복이 더 많아질 것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큰 빗자루를 들고 진료소 앞 수십 제곱미터의 공터 전체를 쓸기 시작했다. 하룻밤 사이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떨어져 공터에는 낙엽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내가 다 쓸고 나자 스승님이 나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한 뒤 처방을 베껴 적는 일을 시작했다. 오전 내내 수십 명의 환자를 보았는데 그중 가장 놀라웠던 환자는 12살짜리 어린 소년이었다. 소년은 한 달 전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는데 간 수치가 매우 높았다. 오늘 그의 부모님이 기쁜 얼굴로 보고서를 들고 와 스승님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검사 결과 B형 간염이 사라졌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양성 반응이 음성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B형 간염은 평생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었던가? 어떻게 완치될 수 있지? 이건 세계적인 난제인데 혹시 환자 스스로 낳은 것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부모님은 기뻐하며 아이의 재진료를 받으러 왔고 동시에 답례품도 가져왔다. 시골 사람들은 모두 순박하고 인정이 넘쳤지만 스승님은 답례품을 받지 않았다. 소년의 부모님은 조급해하며 말했다. 아이가 한약을 먹기 전에는 늘 입이 쓰다고 하고 간이 부은 듯 아프고 밥을 먹지 못하며 어지럽고 피곤해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주신 한약을 먹고 나서는 아이가 굶주린 늑대처럼 식욕이 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매일 큰 운동장에서 몇 바퀴씩 뛰었더니 간도 붓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선물은 꼭 받아주셔야 합니다. 스승님은 웃으며 말했다. 자네 집은 가난하니 더 필요할 걸세. 선물이라면 내가 자네보다 더 많다네. 소년의 부모님은 스승님을 이길 수 없어 매우 기뻐하며 아이와 함께 돌아갔다. 도대체 스승님은 어떤 비방을 사용한 것일까? 진료가 끝난 후 나는 특별히 병력 기록을 뒤져 지난 보름 동안 아이가 먹은 처방을 찾아보았다. 처방에는 모두 소시오탄과 사군자탕이 합쳐져 있었고 특히 볶은 보리쌀과 쌀겨, 그리고 영교, 팔남근, 목향, 산사가 사용되었다. 나는 매우 궁금하여 물었다. 스승님, 이 처방 중에서 어떤 것이 B형 간염 바이러스와 싸우는 약입니까? 스승님은 웃으며 말했다. 내 생각에는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간을 치료해야 하네? 그 말을 듣고 나는 혼란스러워졌다. 바이러스를 치료하지 않고 간을 치료한다니 어떻게 간을 치료한다는 말인가? 병의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장을 보는 것이 한의학의 정수이지. 스승님은 진료를 마친 후
진료대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서 마당 밖 큰 나무 아래를 왔다 갔다 거닐었다. 그는 늘 모래 앉아있으면 몸을 상하게 한다고 말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습기가 많고 피로를 쉽게 느끼는 것은 늘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기 때문과 관련이 있다. 스승님은 나를 연못가 채소밭으로 데려가 채소 모종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무엇이 보이는가? 나는 이 밭에 씨앗을 뿌린 후 씨앗들이 흙을 뚫고 나와 흙 전체가 느슨해지고 심지어 잎 위로 흙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다. 스승님은 말했다. 씨앗이 흙을 뚫고 나오는 것은 목이 잘 뻗어 나가기를 좋아하고 억눌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네. 내가 치료한 수많은 B형 간염 환자들을 살펴보면 10명 중 2~3명은 눈에 띄게 회복하고 몇 명은 증상을 완화할 수 있었지. 이처럼 성공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매우 편안하고 즐거웠네. 그래서 나는 이 어린아이에게 운동을 하라고 시켰던 것이네. 이것은 기운을 펴주어 몸의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 나는 즉시 이해하고 말했다. 스승님, 그러면 처방에 있는 소시오탕의 목적이 간의 기운을 펴주어 이비스고 옆구리가 붓는 것을 치료하는 것입니까? 스승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아이는 조금 말랐고 맥박이 약간 빠르네. 전형적인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병의 원리이지. 나는 다시 말했다. 혹시 간은 늘 기운이 남아돌고 비장은 늘 부족한 것입니까? 스승님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네. 나는 이것을 목을토경이라고 부르네. 생기가 없으니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지. 나는 소시오탕으로 그의 울체된 간에 기을 펴주고 사군자탕으로 비장이 잘 소화하고 운화하도록 도왔지.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러면 목향, 산사, 보리싹, 쌀겨는 어떤 이유입니까? 스승님은 웃으며 말했다. 보게나 이 원리가 모두 씨앗에 있지 않은가? 씨앗이 싹을 틔우고 흙을 뚫고 나오는 데는 생기가 담겨 있네. 사람 몸에 울체되고 굳어진 기운을 풀어줄 수 있지. 그래서 보리싹과 쌀겨는 간을 펴고 비장을 다스려 소화를 돕고 목향과 산사와 함께 사용하면 식욕이 단번에 살아나게 되는 것이네. 병을 치료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식욕이 없는 것이네. 식욕이 좋아지면 몸은 빨리 좋아지게 되어 있지. 스승님의 말씀은 매우 평범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스승님은 옆에 놓인 시들고 썩은 화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가서 냄새를 맡아보게. 나는 스승님이 왜 냄새를 맡으라고 하는지 몰랐다. 머리를 가까이 가져가자 곧바로 썩은 냄새가 풍겼다. 스승님이 말했다. 어떻게 하면 이 썩은 화분에 굳어진 흙을 냄새 없애고 새롭게 만들 수 있겠는가? 나는 즉시 대답했다. 간단합니다. 이곳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새로운 꽃을 심으면 됩니다. 스승님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왜 보리싹과 쌀겨를 그토록 좋아하는지 알겠는가? 환자들의 간과 비장의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네. 식물의 싹 끝에는 무한한 생기가 담겨 있네. 이는 그의 간과 비장 주변에 뭉친 기운을 펴주는 것과 같지. 그래서 약을 먹은 후 식욕이 생기고 간이 부었던 것이 가라앉고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이네. 나는 문득 깨달았다. 한의학은 이렇게 자연의 원리를 통해 인체를 생각할 수 있구나. 이어서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을 물었다. 그러면 영교와 팔람근은 어떤 원리입니까? 스승님은 말했다. 약간의 병의 표면적인 증상을 다스리는 것이네. 간의 기운을 펴주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근본을 다스리는 것이라면 열을 내리고 독을 없애는 것은 표면적인 것을 다스리는 것이지. 영교와 팔람근은 간 속에 울체된 열을 풀어줄 수 있지만 결국 열을 내리고 해독하는 약이라 차가운 성질에 치우치니 많이 넣지 않았네? 나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다.
요즘 많은 의사들이 바이러스를 보면 무조건 바이러스를 죽이고 열을 내리며 염증을 없애는 약을 대량으로 사용하는데, 간염의 소위 염증은 표면적인 현상이고 간과 비장 및 오장의 기능 실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는구나. 스승님은 현상을 통해 본질을 꿰뚫어 보았고, 나에게 준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한의학은 병을 치료할 때 반드시 그 근본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Living life as if we had a choice.